여러분은 학력 때문에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잘해도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삶. 저는 그런 삶을 3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저는 올해 50세,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시누이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온 시댁이 환호했습니다. 역시 우리 집안은 달라. 고졸 아줌마 집안하고는 격이 다르지.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그날, 제 아들이 조카의 합격증을 보고 한 말에 시댁 정세가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거 이상해요. 조카가 이 점수로 합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저는 22살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대학을 나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고졸로 작은 회사 사무직이었어요. 수연아, 학력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남편은 제 학력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어요. 처음 인사갔을 때부터 시어머니 최영숙 씨의 태도가 차가웠습니다. 수연 씨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어요. 아, 고졸이구나.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대학을 나왔는데 처음이네, 고졸이. 어머니, 민수가 좋다면 할 수 없지. 그래도 앞으로 우리 집안 창피하게 하지는 마. 첫 만남부터 그런 식이었습니다. 시누이 박민정은 더 심했어요. 저보다 3살 어렸지만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올케, 대학 때 뭐 전공했어? 아, 맞다. 올케는 대학 안 갔지? 나는 경영학과 나왔어. 올케는 고졸이니까 경영이 뭔지 모르겠지? 노골적인 무시였어요.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민수가 고졸하고 결혼한대? 그러게, 집안이 좀 그런가 봐. 명문대 나온 애들도 많은데. 저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학력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큰아들은 서울대 나왔고, 우리 딸은 연세대 나왔어. 우리 며느리는 고졸이지만 착해.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했으니까요. 결혼 3년 차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준호라고 지을게요. 준호, 좋네. 이 애는 꼭 좋은 대학 보내야 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올케가 고졸이니까 애는 대학 보내야지. 대물림 되면 안 되잖아.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누이도 결혼했어요. 변호사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죠. 이름은 준석이. 준석이는 저희 준호보다 2살 어렸습니다. 준석이는 커서 꼭 좋은 대학 보낼 거야. 아빠가 변호사니까 유전자가 좋잖아. 시누이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준호는? 올케, 준호도 열심히 공부시켜야지. 올케 닮으면 안 되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호는 꼭 좋은 대학 보낼 거야. 저는 아들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학원비를 벌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도 일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준호야. 엄마는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준호는 착한 아이였어요. 열심히 공부했죠. 반면 준석이는 공부를 별로 안 했습니다. 준석아, 숙제는 했니? 엄마, 나중에 할게. 게임만 하고 공부는 뒷전이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애는 머리가 좋아서. 나중에 집중하면 돼.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비슷했어요. 준호와 준석이 모두 중위권 성적이었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차이가 났습니다. 준호는 점점 성적이 올라갔어요. 엄마, 이번 모의고사 전교 20등 했어.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해. 준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반면 준석이는 성적이 떨어졌어요. 준석이 성적이 왜 이래? 시누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누냐. 고3 되면 오르겠죠. 그래야 할 텐데. 고3이 됐습니다. 준호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엄마, 나 서울대 목표로 할게. 그래, 준호야. 엄마가 응원할게. 반면 준석이는 여전히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이러다 대학도 못 가겠어. 시누이가 불안해했어요. 명정아, 준석이 학원이라도 더 보내봐. 엄마, 이미 3개나 다니는데? 그럼 과외라도 시켜.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준호가 공부 잘한다며? 준석이 좀 가르쳐줄 수 있을까? 준석이를요? 응, 같은 학교 다니잖아. 공부 방법이라도 알려주면. 알겠어요, 언니. 준호한테 말해볼게요. 준호는 흔쾌히 준석이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준석 형,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그래? 하지만 준석이는 금방 포기했습니다. 형, 나 이거 너무 어려워. 그냥 내 방식대로 할래. 결국 몇 번 만나고 흐지부지 됐어요. 고3 가을,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 나 최선을 다할게. 그래, 준호야, 힘내. 수능 당일, 저는 학교 앞에서 준호를 응원했습니다. 준호야, 떨지 말고 네 실력대로 해. 응, 엄마, 다녀올게. 수능이 끝나고 며칠 후 성적이 나왔어요. 준호는 상위 2% 안에 들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갈 수 있대. 정말? 우리 아들. 저는 준호를 껴안고 울었어요. 반면 준석이는 중위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방 국립대 정도?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준석아, 재수할래? 싫어, 엄마. 나 대학이라도 가고 싶어. 그래도... 시댁 분위기가 침울했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준호는 서울대 간다며? 대단하네. 친척들이 축하해줬어요. 수연이가 고졸인데 아들은 서울대라니 다행이다. 그러게 아빠 유전자를 받았나 봐.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신우임은 표정이 안 좋았어요. 준석이는 어디 갈 건데? 아직 정하는 중이에요. 에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우이가 이상했어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올케, 준호 원서 넣었어? 아직이요. 다음 주에 넣을 거예요. 어디 넣을 건데? 서울대 경영학과요. 그렇구나.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올케, 준호 자기소개서 어떻게 썼어? 그냥 준호가 직접 썼어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원서 접수가 끝나고 한 달 후, 준석이도 원서를 넣었대요. 준석이 어디 넣었대요? 서울대 경영학과. 네? 준석이 성적으로요? 응,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넣었어. 혹시 모르잖아. 신우이는 자신 있어 보였어요. 이상하네. 준석이 성적으로 서울대가 가능할까? 저는 의아했지만 남의 집이리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대학 합격 발표가 시작됐어요. 준호가 먼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서울대 경영학과. 정말? 우리 아들 정말 수고했어.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이야.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아들, 자랑스럽다. 우리 가족은 행복에 젖어 있었어요. 며칠 후 준석이 결과도 나왔습니다.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준석이도 붙었어. 네? 어디요? 서울대 경영학과.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석이가 서울대요? 성적으로 가능했어요? 응, 학종으로 붙었어. 자소서랑 면접 점수가 높았나 봐. 신우이는 환호했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준석이가 그 정도 실력이 있었나? 하지만 축하는 해줘야죠. 축하해요, 언니. 준석이 잘 됐네요. 고마워, 올케. 우리 준석이도 서울대생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찝찝했습니다. 준석이가 정말 합격한 걸까? 며칠 후 시댁에서 준석이 합격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준석아, 축하한다. 우리 손자 서울대생이야. 시댁 식구들이 준석이를 칭찬했어요. 저희도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준호도 붙었다며? 축하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준석이 위주였어요. 준석이가 더 대단한 게 성적이 안 좋았는데도 붙었잖아. 그러게, 자소서를 정말 잘 썼나 봐. 면접도 잘 봤대. 모두가 준석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올케, 준호도 축하하지만 준호는 어차피 성적이 좋았으니까 당연한 거잖아? 네? 우리 준석이는 성적이 안 좋았는데도 붙은 거니까 더 대단하지 않아? 아니, 그게 무슨... 그리고 올케, 솔직히 준호는 아빠 유전자 덕분이지. 올케 유전자였으면 고졸이었을 거야. 신우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잘했어. 근데 준석이가 정말 대단한 게 역경을 이겨낸 거잖아. 이 역경이요? 응, 성적이 안 좋았는데도 노력해서 서울대 간 거. 준호는 원래 머리가 좋았으니까. 모두가 준석이를 더 칭찬했어요.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저한테 속삭였어요. 엄마, 나 먼저 나가 있을게. 왜, 준호야? 기분이 안 좋아. 준호도 느낀 거예요. 우리는 일찍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나 준석이 형이 어떻게 붙었는지 궁금해. 왜? 형 성적으로는 불가능해. 내가 알기로 형은 중위권이었어. 그래도 자소서나 면접을 잘 봤을 수도 있잖아. 그것도 이상해. 형이 글을 그렇게 잘 쓰는 것도 아닌데. 준호는 뭔가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다음 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 뭔데? 준호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준석이의 자기소개서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준석이 형이 자랑한다고 친구들한테 보여줬대. 그걸 내 친구가 캡처해서 보내줬어. 저는 자소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문장이 너무 세련됐습니다. 준석이가 쓴 것 같지 않았어요. 엄마, 이거 대필 같아. 대필? 응, 준석이 형 실력으로는 이렇게 못 써. 나도 형이랑 같이 공부해봐서 알아. 하지만, 그리고 엄마, 이것도 봐. 준호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자소서 대필해드립니다. 서울대 출신 작가. 그런 광고들이 있었어요. 엄마, 혹시 준석이 형이 이런 거 이용한 거 아닐까?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또 찾아왔어요. 엄마, 이거 봐. 이번에는 준석이의 생활기록부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친구가 보내줬어. 근데 엄마, 이거 이상해. 뭐가? 여기 보면 준석이 형이 봉사활동 120시간 했다고 되어 있어. 그래? 근데 형은 봉사활동 거의 안 했어. 나보다 적게 했는데. 확실해? 응, 우리 같은 동아리였거든. 근데 형은 거의 안 왔어. 준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서류 조작 같아. 준호야. 엄마, 이건 범죄야. 신고해야 해. 하지만 준석이는 네 차손이잖아.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가족인데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아, 이번 주말에 시댁 와. 준석이 입학 축하 모임 할 거야. 네, 어머니. 주말이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는 많은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석아, 축하한다. 서울대생이니까 이제 달라 보이는데? 모두가 준석이를 충천했어요. 신우이는 우쭐대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석이 정말 대단하죠. 역경을 이겨냈어요. 역경이요? 네, 성적이 안 좋았는데도 자소서랑 면접으로 승부를 봤거든요. 대단하네요. 그때 신우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옳게. 준호도 서울대 가지만 솔직히 준호는 공부만 한 거잖아? 네? 우리 준석이는 다재다능해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옳게는 고졸이니까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요즘 대학은 성적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신우이는 저를 무시하는 투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요즘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하지. 준석이가 그런 면에서 우수했나 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 준석이 자소서 누가 썼어요? 네? 당연히 준석이가 썼지. 정말요? 그럼 누가 써? 그리고 봉사활동 120시간 정말 다 했어요? 당연하지. 생기부에 적혀 있잖아. 신우이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사한 내용을요. 준호야,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응, 엄마? 네가 조사한 거 보여줘. 엄마? 정말? 응.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신우이가 물었어요. 준석이 형 자소서요. 이거 대필한 거 맞죠? 뭐? 무슨 소리야? 그리고 봉사활동 120시간. 형은 실제로 30시간도 안 했어요. 준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신우이가 버럭 소리쳤어요. 하지만 준호는 차분했습니다. 이모, 이건 범죄예요. 입시 부정이에요. 뭐? 범죄? 네, 저 이미 교육청에 제보했어요. 뭐라고?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호야, 너 정말 그랬어? 네, 증거도 다 제출했어요. 미쳤어? 네가 왜 그런 짓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요.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수연아, 네 아들 교육 이렇게 시켰어? 어머니,
가족끼리 이렇게 해? 준석이 인생 망치려고? 하지만 잘못되긴 뭐가 잘못돼.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신우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아, 어떡하지? 넌 이제... 준석이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준석이의 자소서는 대필이었고 생활기록부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입학 취소 조치하겠습니다. 안 돼요, 제발. 신우이는 교육청에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 들어갔어요. 허위 서류 작성죄. 신우이와 준석이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다 네 아들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저한테 소리쳤어요. 준호가 신고만 안 했어도 아무 일 없었을 거야. 어머니, 하지만 잘못되긴 넌 평생 고졸이라고 무시당했으니까 시기한 거지? 어머니, 인정해. 준석이가 서울대 가는 게 배가 아팠던 거잖아. 시어머니는 저를 원망했어요.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옳기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망가졌어. 언니, 저는 다신 얼굴도 보기 싫어. 꺼져! 신우이는 저를 밀쳤어요. 저희 가족은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집안이 이래서. 괜찮아요. 전 준호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래. 준호야,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준호는 씩 웃었어요. 몇 주 후 준석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명문대 입시 부정 개원, 오전 6시 18분 적발, 생활기록부 조작, 자소서 대필. 기사가 나갔어요. 신우이 남편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됐죠. 변호사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여론이 나빴어요. 신우이 남편은 로펌에서 해고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해고당했어. 신우이 집안은 풍비박산 났어요. 준석이는 다른 대학에 재입학했지만 전과자가 됐습니다. 시댁에서는 저희를 원망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요. 한 달 후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너무 무시했구나. 네. 30년 동안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정작 우리는 자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 보내려고 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옳았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준호한테 전해줘.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사과였어요. 지금 준호는 서울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자신의 실력으로요. 시댁과는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직도 저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가끔 연락을 주십니다. 준호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준호한테 전해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시아버지는 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도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할까요? 저는 준호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